안녕하세요. 셀트 자연인입니다. 네, 어제 저희 미국 약간 헝다 그룹의 그 파산설 부분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던 부분이었죠. 마찬가지, 미 정시 쪽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였고, 그죠?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1.78% 급락했던 부분이었고, S&P 500 또한 1.7%,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2.19% 해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나마 지금 현재 약간 선물은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 지수, S&P 500 0.6%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0.72%, 그리고 나스닥 0.56%대에서 지금 0.5에서 0.7% 정도 미 3대 선물 지수는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금일의 또 가장 큰 이슈 부분이죠. 미국의 FOMC 회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시기에 대한 부분이 또 약간 늦춰질 부분인지 아니면 약간 계획대로 또 진행이 될 부분인지 그 여부가 일단 또 가장 큰 부분이죠. 아무튼 현재 미 선물 지수는 어제 급락세를 조금 만회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철강주 하면 대부분 포스코랑 현대제철 부분이죠. 포스코 3분기 영업이익 2조 상회, 철강업계 깜짝 실적 기록 하나에 대한 기사 부분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3분기에도 실적 잔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2분기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동차, 건설 등 주요 산업의 철강 수요가 여전히 탄탄한 데다 조선용 후판 가격을 대폭 인상한 점이 실적에 반영됐을 거라는 분석에 따른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꼭 약간 주가 상승 쪽에 대한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 다만 이 같은 실적 증가세가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4분기만 해도 이익 추정치가 3분기보다 낮다. 내년과 내후년 추정치 역시 각각 전년 대비 감소로 집계되고 있다. 제가 현대제철은 잘 모르겠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철강 시황은 하반기 중국 정부의 수요 부양책 기대감,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조강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또 약간 특징주 부분이죠. 철강주. 최근에 약간 특징주 부분 쪽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미국 화이자 백신 5에서 11세에도 백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10월 내 승인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어린이들 소아 대상으로는 성인보다 적은 투여량에도 강력한 면역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에서 11세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할로윈 축제 이전에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5에서 11세 어린이 2,600명에게 성인 투여량의 3분의 1의 접종분을 3주간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 성인만큼 강한 수준의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어린이 백신 접종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FDA 관리들은 데이터가 제출되면 몇 주 안에 이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었고요. 전 FDA 국장, FDA가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매우 적은 투여량으로도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어린이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 부분이고요. 미국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자, 5에서 11세 백신 효과 10월 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기사 부분입니다. 우리 금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29명, 나흘째 요일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늘어나겠죠. 이제 추석 연휴 이제 막바지에 다가왔는 부분인데요. 추석 연휴 끝나고 귀경길 이어지고 조금 더 비수도권 쪽으로 또 확산세 비중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일 0시 기준으로 월요일 최다 기준인 1729명에서 나흘 연속 요일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서 2,400명이 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328명으로 300명대 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비중 76%대, 아직 7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또 끝나면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으로 확산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부분이죠.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67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67만 6천 명. 스페인 독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67만 5천 명으로 추정됐던 스페인 독감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67만 6천 명 해서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 미국인 사망자를 뛰어넘었다고 하고요. 1918년이랑 지금 비교하면 과학의 놀라운 진보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됐음에도 이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위기가 엄청난 비극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사망자 수는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하루 평균 19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워싱턴 대학은 올 겨울이 더 위험할지 모른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은 1월 1일까지 미국인 10만 명 정도가 사망해 사망자 수가 777만 6천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스페인 독감처럼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백신 접종과 반복적인 감염을 통해 인간의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망자 스페인 독감 뛰어넘었고 1918년 스페인 독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백신 개발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기타 약간 과학기술 등 모든 부분이 1918년보다는 많이 발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스페인 독감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는 기사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